네, 두 번째 핫 이슈 리포트는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자, 보류됐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최근에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이 미국이 중국 바이오 제약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 생물보안법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 주요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좀 제한하고 이들의 생산과 이 기술 인프라가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좀 핵심 내용인데요. 네. 이 법안은 이미 작년에도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좀 받았지만 이 연말 결의안에 좀 포함되지 못하면서 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외국 자문가나 이 우회 거래를 좀 차단하는 이 조항까지 추가가 되면서 더 강화된 이 형태로 좀 재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한 보안 이슈를 좀 넘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 바이오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국내 이 위탁 개발 생산, 이 CDMO 기업들에겐 이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앞으로 이 바이오 생산 기지의 이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 이슈를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위탁 개발 생산 업체들에게는 좀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생물보안법은 바이오 소재나 생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요. 근데 이런 규제 강화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관리나 관리 역량이 부족한 브랜드들이 위탁 생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품질이라든지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전문 위탁 생산 기업에게는 이 기회가 새로운 신규 수주로 창출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력과 생산 인프라가 남아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 CDMO 업체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물보안법은 규제가 아니라 검증된 생산 파트너한테는 기회를 늘리는 그런 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생물보안법 재추진이라는 이슈가 나온 가운데 K바이오 기업들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직접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활약이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상반기 수출이 굉장히 증가했다고요? 네, 이 상반기 의약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뚜렷하게 좀 증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 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억 8천만 달러로 대비해서 17.7% 증가한 25억 6천만 달러로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좀 경신했고요.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약 65%를 차지한 이 바이오 의약품은 16억 17천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를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술 수출 중심으로 약 12조 원 규모의 계약이 좀 체결이 되면서 ABL 바이오, 알지노믹스 등의 국내 기업들이 조단위 빅딜을 좀 주도를 했고요. 플랫폼 기술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도 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구조 자체가 좀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국내 바이오 산업의 수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신약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하반기에 국내 신약에 대한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이 알테오젠의 이 ALT 비포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이 키트루다 SC가 현재 미국의 이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머크가 임상을 진행한 이 키트루다 SC는 이미 3상 결과를 좀 성공적으로 좀 발표를 했고 현재 FDA가 이 허가 신청이 좀 완료된 상황입니다. 승인 예상일은 일단 하반기로 이 허가가 나면 이 미국 내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번 이 제품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 알테오젠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처음으로 이 상업화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이 주요 모멘텀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에서는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미국과 EU, 캐나다에서는 바이오시밀러 허가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은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부추기면서 수요 확대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캐나다 등 이제 주요국들이 허가 절차를 이제 간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발이라든지 생산 역량들이 이제 주어진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 기회가 더욱더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도가 이제 복용된다라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대체 수요가 좀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은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인프라가 갖추어진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게는 전례 없는 성장 기회가 열린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좀 꿈꿔봐도 되는 걸까요? 네, 2025년 하반기를 앞두고 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 미국 시장 공략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주요 기업들을 좀 보셔야 합니다. 이 주요 기업들이 이 FDA 허가와 이 글로벌 임상 성과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글로벌 제약 환경 속에서 이 국내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이 좀 시험대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유한양행은 이 폐암 치료제 이 렉나자 병용요법으로 이 미국 FDA 허가 절차에 좀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한미약품은 이 롤론티스로 이 미국 시장에서 분기 200억 원대 매출을 좀 올리는 등의 이 바이오 신약의 실적 기반을 현재 좀 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HAB의 간암 치료제도 이 재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승인 여부가 좀 가려질 예정이어서 하반기 업종 전반의 이 모멘텀을 이제 결정짓는 변수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단순 기술 수출을 넘어서 이 임상, 허가, 이 유통까지 실전 경쟁이 좀 본격화된 만큼 이 완성도 높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한 기업 중심의 이 선별적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K-바이오 업계에서 K-바이오 기업이 세계를 향해서 쭉쭉 발을 뻗어 나가고 있는데 또 위협하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자,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최근에 이제 임상 시험 건수에서 이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이제 핵심 플레이어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주도의 이제 R&D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덕분에 올해 시장 규모는 거의 한 3,3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혁신 신약을 48건이나 이제 승인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AI 개발 신약 개발에서도 빠르게 이제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제약사와 기술 수출이라든지 라이선스 계약 비중이 거의 한 3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쟁국을 넘어가지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바이오 역시도 이제 중국의 급성장을 이제 경계하면서도 기술 협업이라든지 공동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바이오 업계가 이렇게 급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전략을 제대로 한번 다시 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이 중국 바이오 업계의 이 급부상과 더불어서 이 글로벌 시장 내 이 기술 수출국으로의 이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이 국내 업계도 이 기존 협력 구조나 이 경쟁 전략을 좀 재정비할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이 이 생물보안법을 좀 추진하면서 이 중국 기업들과의 이 거래 제한 가능성이 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이 내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조율을 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업계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가는 앞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하반기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과 그리고 이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중 이제 금리에 이제 민감했었던 성장형 섹터들이 좀 이제 회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바이오 섹터도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오가노이드라든지 AI 바이오와 같은 이제 차세대 기술 기반 기업들이 이제 주목받는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기술 상용화 가능성과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의 이제 협업 일수가 엮인다면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제 강한 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략은 단순 테마보다도 혁신 기술이라든지 FDA 승인과 같은 실체를 갖춘 신기술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실 때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언제든지 종목에 대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약 바이오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김지연 자문역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탑3 리포트도 함께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탑3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번에 이 탑3로 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오공장 이 상업 가동 이 본격화와 함께 미국 내 제약사들의 이 생산 이전 흐름에서 이제 수혜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생물 보안법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경우에는 이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수요가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술력과 이 생산력 모두 좀 갖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이 장기 공급 계약 이 체결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 변화가 좀 높이 평가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탑3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탑3로는 모멘텀이 좀 좋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아주셨는데요. 2위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2위는 어딘가요? 네, 탑2는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ALT B4 플랫폼 기술이 실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화된 이 첫 사례가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머크가 개발한 이 키트루다 SC는 이미 이제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이 미국 FDA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제품을 좀 승인을 받게 되면은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이제 글로벌 상업 시장에서 처음으로 좀 검증을 받는 이제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되는 만큼 기술 이전 확대와 이 기업 가치 재평가가 좀 촉매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탑2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탑3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탑2는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이 두 종목을 이긴 탑1 종목은 어느 종목인지 마스터픽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제약바이오주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탑1의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종목명은 비밀이지만 저희가 힌트를 공개하고 있죠. 네, 이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좀 공개되는 이 제약바이오주의 이 대망의 이 탑1 종목 힌트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 종합 제약사로 이 오랜 기간 축적된 이 R&D 역량을 좀 기반으로 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 이 치료 질환 그리고 이 고수익 미용 관련 제품을 좀 포함한 다수의 이 글로벌 신약 이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 북미나 이 중남미를 넘어서 이 아시아 특히 이 중국 진출 관련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서는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특별히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은 하반기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좀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확장 이슈가 좀 본격화되는 구간에 좀 진입해 있습니다. 네. 특히 2분기 실적도 기존 전망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수익성 개선 흐름까지 동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마진 제품 이 수출 증가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와 동남아, 중동 등의 이 주요 해외 지역에서 판매 계약 규모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 중동권 시장을 좀 겨냥한 이 전용 시술법을 좀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실적과 이벤트가 좀 동시에 맞물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 탑1 종목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저희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탑3 리포트와 함께 추후 상세 브리핑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현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 종목,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명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 분석 리포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한 궁금증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주식 차트에 대한 A부터 Z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전자책도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